자, 17페이지 보시면 자, 헌법이죠. 고유한 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유하다는 거죠. 고유하다. 어디에? 헌법에. 헌법에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민법과 형법과 다르다. 민법과 형법과 다르다의 이 내용이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대통령이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권한이 뭔지는 다루지 않죠. 민법은. 그걸 다루는 게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은 국가 기관의 조직을 다루다 보니까 다른 법에는 없는 고유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국가가 있다라면 헌법이 있게 돼요. 헌법이 있다는 것은 그 국가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대통령, 국가기관 구성 방식이죠. 대통령,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선거냐? 가위바위보냐? 아니면 키 큰 사람이냐? 잘생긴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거를 한다. 지금은 선거를 한다죠. 뭐 경국대전이라면 세습을 한다. 그게 이제 헌법이야. 경국대전에서도 세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세자가 뭐 승계한다든지, 세자가 없으면 뭐 대비가 승계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걸 가리켜 헌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있다라면 헌법이 있다. 고유하는 면법이죠. 고유하는 면법. 그래서 모든 헌법은 고유하는 면법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고유하는 면법이고, 북한 헌법도 고유하는 면법이고, 경국대전도 고유하는 면법이죠. 근데 이 번지 헌법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번지 헌법은 머릿속에 있어야 할 게 부르주아들, 시민, 유산자, 얘네들이 만든 헌법이에요. 누가의 관계에 있어서? 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절대 군주 시대에서 시민들이, 부르주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양자가 대립하게 되고 시민혁명이 발생하죠. 시민혁명에서 성공한 시민들이 만든 헌법을 가리켜 근대 입헌지 헌법이라 하는 거예요. 근대 입헌지 헌법. 그럼 부르주아들은 그동안 원했던 게 뭐냐?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죠. 재산권의 보장,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와 권리 보장을 원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군주가 가졌던 권력을 나눠줘야겠다. 절대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라면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군주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나눠가지고 입법기관, 집행기관, 사법기관을 따로따로 나눠서 권력도 따로따로 나눠주죠. 이거 권력 분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권력 분립을 채택하는 헌법을 가리켜 근대 입헌지 헌법이라 하고, 본질적인 목적은 자유와 권리 보장, 수단은 권력 분립. 수단은 권력 분립. 자, 누가 만든 헌법이에요? 시민, 부르주아들이. 뭘 위해서?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만든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북한 헌법은 근대 입헌지 헌법이 아니죠. 시민들이 만든 헌법이 아니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근대 입헌지 헌법이 아니죠. 경국대전도 근대 입헌지 헌법이 아니죠. 시민들이 만든 헌법이 아니잖아. 시민혁명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1899년에 대한국 국제 있죠? 고종이 황제 취임한 다음에 만들었던 대한국 국제. 이것도 근대 입헌지 헌법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흠정헌법이라고 하죠. 군주가 만든 헌법을 가리켜 레빈슈타인이 뭐라고 했어요? 흠정헌법이라고 하죠. 민정헌법이 아니라, 민이 만든 헌법이 아니라, 흠정헌법이라고 하죠. 흠정헌법. 뭐는 대한국 국제는 민정헌법에 해당한다. X였죠. 사실기출문제입니다. 오래된 사실기출문제. 자, 민정헌법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흠정헌법이 아니라. 뭐는? 근데 이 본정법 민정헌법이죠? 근데 대한국 국제는 흠정헌법이다. 민정헌법이다. X. 흠정헌법이다. 0입니다. 대한국 국제는. 근데 이 본정법은 민정헌법이죠. 민정헌법입니다. 민이 만든 건 시민. 말 그대로 시민. 민이자 민. 민정헌법이란 민정헌법. 뭐는? 근데 이 본정법은 무슨 헌법이에요? 민정헌법이죠. 민이 만든 헌법이죠. 시민이 만든 헌법이라니까. 근데 대한국제는 시민이 만든 헌법이 누가 만들었어? 고종이. 그렇지. 고종이 절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흠정헌법이지 민정헌법이 아니죠. 그래서 근대 입헌지 헌법이 아니다. 근대 입헌지 헌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외견적 입헌지 헌법은 그럼 뭐냐? 말 그대로 외견이죠. 외견. 겉으로만 입헌지 헌법이란 말이죠. 진짜 입헌지 헌법은
뭐가 있어요?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시민이 주도권을 지닌 상태에서 만든 헌법을 가리켜 입헌지헌법이라고 하죠. 근데 외견적 입헌지헌법은 시민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독일과 일본에서 19세기 독일과 일본에서는 시민혁명이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시민이 주도권을 못 쥐고 군주가 권력을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7대3, 군주 7, 부르자들 3 쉽게 생각하면 이런 상태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절대주의 시대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근대 입헌지헌법의 본질적인 속성은 갖추지 못하게 되죠. 즉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만든 헌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을 실질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는 헌법을 가리켜 외견적, 겉으로는 입헌지헌법처럼 생겼어. 의회도 있어. 사법부도 있어. 입법, 집행, 사법권이 나눠진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것 같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주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군주가 절대 권력을 여전히 놓치지 않는 이런 헌법을 가리켜 외견적 입헌지헌법인데 19세기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옛날 사실 기출문제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는 헌법이 있었다. 이래서 영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1972년 우리나라 유신헌법이죠. 뭐 절대군주에 준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다 임명하고 모든 법관을 그 당시 신기하게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사실은 3분의 1을 뭐 통일제 국민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사실 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실질적으로 3분의 1을 대통령 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법행정 사법권을 다 지배하는 이런 절대군주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견적 입헌지헌법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었다. 영어로 한번 나왔죠. 그 대표적 예가 1972년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왜? 권력 분립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분립이 안 된단 말이죠. 권력 분립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입헌지헌법은 뭐가 있어야 돼?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진짜 권력 분립. 권력이 분리돼야 돼. 입법행정 사법권이 분리돼야 되는데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법권도 사실은 장악하게 되고 입법권도 사실은 장악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만 입헌주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 다음 제일 밑에 외견적 입헌지헌법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들이 나오죠. 제일 밑에 표에서 군주가 만들었다. 실정법적 권리다. 자유 권리 보장을. 그래서 저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현대 사회권법은 사회적 기본권, 사회 국가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헌법을 가리켜 현대 사회권법이라고 하죠. 노동자의 권리, 근로상권, 근로의 권리, 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정신이 헌법상 수용된 헌법을 가리켜 현대 사회권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표 근대 입헌지헌법 법치주의. 법치주의 현대는 실질이죠. 실질적 법치주의죠. 실질적 법치주의 핵심은 위헌법 없는 심판이죠. 실적 법치주의 핵심은 뭐예요? 위헌법 없는 심판. 헌법재판제도다 이거죠. 헌법재판제도다. 왜? 실적 법치주의라는 게 뭐예요? 정당한 법에 의한 통치죠. 형적 법치주의는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법에 의한 통치죠. 악법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게 되죠. 뭐는? 형적 법치주의. 형적 법치주의는 법이 옳든 건 그러든 간에 실정법에 의한 통치죠. 법대로 한다.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법대로 한다. 이게 뭐예요? 형적 법치주의. 법대로 한다. 근데 그게 뭐가 깔려 있어요? 옳지 않을지라도,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정당성이 없을지라도 그게 법이라면 법에 의한 통치가 허용된다. 이런 걸 가리켜 형적 법치주의죠. 실적 법치주의는 그게 아니라 정당한 법에 의한 통치, 옳은 법에 의한 통치죠. 그럼 이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를 확보하는 제도가 뭐냐?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제도 핵심이 위헌법 없는 심판이죠. 그래서 실적 법치주의 핵심은 뭐다? 위헌법 없는 심판제도 또는 헌법재판제도다. 머릿속에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된 기본권은 됐고 재산권. 재산권은 상대적 권리죠. 현대 와서는 상대적 권리. 옛날에는 절대적 권리였죠. 부르주아들이 절대적 권리로서 재산권이 인정되었던 거죠. 근데 현대 와서는 상대적 권리죠. 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여줘야겠죠. 그러려면 강자들의 재산권은 상대적으로만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게 헌법 23조 2항이죠. 재산권 행사는 공공mon이 적합해야 한다라는 헌법 23조 2항의 정신은 재산권이 상대적 가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죠. 23조 2항 헌법 23조 2항 나중에 볼 때 이게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보셔야 돼요. 23조 2항 헌법 몇 조? 23조 2항. 그 다음에 현대 사회적 기본 사회국 권리 특징 사회적 기본권이 수용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권력 분립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동그라미. 기능적이죠. 이 대립되는 단어가 기관이죠. 기관과 기능이 대립되는데 기능이 대립되는데 현대는 무슨 권력 분립이라고 해요? 기능이죠. 기능. 의회주의 이기. 의회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현대 사회국가헌법은 어떤 국가기관을 강화시켜요? 아무래도 행정부죠. 그죠? 현대 사회국가헌법을 실현하려면 행정부 힘이 막강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국회의장 몇 명 뽑아요? 여러분 당장 느낌상 국회의장 몇 명 뽑아요? 1년에 한 2, 30명 뽑잖아요? 8급? 국회의장 8급? 그죠? 근데 국가직은 몇 명 뽑아요? 행정직은. 엄청나게 뽑죠? 이것만 보더라도 행정부 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국가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의회주의. 의회주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의회주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의회가 국정의 중심, 국가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게 의회주의죠? 근데 지금 의회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현대 사회국가헌법에서?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행정부 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의회주의 위기라고 하죠. 의회주의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평등도 실질적이죠. 다섯 번째, 정당. 정당이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시대 때는 적대시 무시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적 특징이 정당의 수용이에요. 정당의 헌법의 수용, 정당. 정당이 우리 옛날 우리 노론 소론 한 얘기 있잖아요. 남인 이러면서 당파 싸움? 약간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국가 이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영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영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 연방헌법에 그래서 정당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미 연방헌법의 아버지들은 정당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이게 영어로 나와. 근데 사실 모의고사 보면 정당에서 적대적이었다. 그 헌법에 도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 연방헌법에. 1787년 미 연방헌법에 왜 정당 조항이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 옛날 파벌 싸움, 당파 싸움, 별로 국가에게서 바람직하지 않다. 영조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 비슷한 생각을 영조 시대 때 이미 했던 거예요. 영조도 한 1700년 몇 년이잖아. 그죠? 그죠? 미국 독립전쟁도 1776이고 헌법은 87년이지만 정조 시대겠다. 그죠? 그렇지만 약간 비슷한 시대 때 미국 사람도 그런 생각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을 안 했던 거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정당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대 시대 때 안 들었다는 거죠. 현대는 지금 다 들어와 있죠, 알다시피. 현대 정당이 다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여러 가지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우리 헌법 8조가 있죠. 지금 8조, 헌법 8조 정당 조항.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되게 현대적 개념인 거예요, 정당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노론도 있고 남인 서인 같은 거 뭐죠? 서인동이냐 우리 선조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왕당파, 비왕당파 이런 거 영국에도 있었던 거고 휘그당, 토리당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에도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정치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노론소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죠? 영국도 휘그당, 토리당 싸움 엄청 심하죠. 걔네들 서로 죽이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화라든지 한국처럼 많았어요. 영국도 역사 보면 그렇죠. 엄청 많죠, 그렇죠. 결국 로크도 네덜란드로 도망간 것도 결국 당파 싸움 문제가 그 사람은 비왕당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귀양처럼 그는 귀양도 아니야. 저기 다른 나라 도망가야 돼. 걔네들은 다른 나라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명예혁명 이론적 제공자 로크인 거예요. 권리장전 1689년, 명예혁명 1688년 이론적 제공자가 로크죠. 비왕당파, 의회파. 그 사람이 의회주의자예요. 의회 중심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회주의가 되는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인 이런 것도 있겠죠. 사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간단하기도 해요. 그죠? 삶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죠? 그 당시 의회파 고두의 비서였어요. 직업이 그거야. 직업이 자기 보스가 의회파의 대부인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의회파 역할을 하는 거지. 이론적 제공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대부랑 도망가죠. 그죠? 네덜란드로 도망가가지고 명예혁명 끝나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죠?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역사도.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뭐 또 당파 싸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 당파 싸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든지 18세기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서 적대시 무시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헌법적으로 수용된 것은 최근세다. 현대적 개념이다. 현대 사회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정당, 위헌 없는 심판 이런 게 이제 논의되는 거예요. 정당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 현대적 개념이구나. 현대 법적으로는 최소한 수용됐구나. 이런 거 머릿속에 있어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됐죠. 헌법의 분류. 실제헌법과 이제 형적헌법이라는 게 있죠. 자, 형적헌법부터 보시면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헌법으로 돼 있는 거야.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헌법 이런단 말이야. 대한민국 헌법. 형식적 의미 헌법이죠. 이름이 헌법으로 돼 있는 거야. 그 이름이. 법의 이름이. 정부 조직법은 헌법으로 안 돼 있죠. 공직선거법도 헌법으로 안 돼 있죠.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헌법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 공직선거법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뭐라고 하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형적 의미 헌법이죠. 형적 헌법은 뭘 기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형식이. 형식 헌법으로 돼 있다는 거죠. 형적 헌법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형적 헌법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근데 실질적 헌법은 형식과 다르겠죠. 실질 아니야. 실질. 내용적으로. 내용을 기준하는 거예요. 내용.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을 가리켜 실질헌법이라고. 헌법 사항이 뭐냐? 국가기관의 조직, 국가기관의 구성 방식,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권력관계, 그 다음에 국민과 국가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법의 총칭을 가리켜 실질헌법이라고 그래요. 실질헌법이라고 그러죠. 뭘 규율한다? 뭘 규율한다? 실질헌법은? 형식이야, 내용이야. 내용이야, 그래. 형적헌법 뭘 규율한다? 형식이야.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 아, 문제 풀 때 형적헌법은 말 그대로 형식이야.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내용의 구애됨 없이 그럼 뭐겠어요? 그 다음에 형식의 실질이에요. 형식이지. 내용의 구애됨 없다는 거야. 내용의 구애됨 없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형적헌법이라고 한다. 형적헌법. 실질헌법은 내용과 관계 있다. 헌법 사항이야. 헌법으로 담아야 할 사항이다. 국가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냐. 아까 했지만 선거를 할 것이냐. 가위바위보를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이 뭐냐. 국회의 권한이 뭐냐. 법원의 권한이 뭐냐. 그 국가기관 권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각 국가기관은. 그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걔네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국회와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은 뭐고 의무가 뭐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신체의 자유. 이거는 관계를 설정하는 규범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하죠. 그럼 봐봐. 공직선거법도 헌법이야? 공직선거법 헌법이야? 어떤 의미로는? 형식의 실질이야? 실질. 왜? 아까 좀 국가기관의 구성 방식인 거야. 대통령 선거를 하자. 어디 나와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물론 헌법에 있죠. 헌법 40, 헌법에 67조나 68조 쭉 거론되고 있지만, 근데 그게 구체적인 방식은 어디 있겠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그랬잖아. 실질헌법 뭐예요? 헌법 사항이다. 헌법 사항이 뭐냐? 국가기관 조직이라고 했잖아. 구성 방식. 선거를 하자. 어떻게 선거할 것인지. 어디 나와 있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실질적 의미 헌법에 해당한다. 실질적 의미 헌법에 해당하는 거야. 실질적 의미 헌법에 해당하는 거죠. 어디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식적 의미 헌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형식은 헌법이 아니야. 형적헌법은 뭐라 그랬어? 니리 뭐니? 헌법인데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실제 헌법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이런 것도 다 내용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헌법이에요. 실적 의미로는 헌법이다. 그렇죠? 찾지 말겠어요? 형식적 의미 헌법과 실적 헌법, 형적 헌법과 실적 헌법이 찾지 말겠어요? 응? 그럼 뭐 봐. 물어볼게. 응? 자, 미국에 옛날에 금주 조항이 있었어요. 금주.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걔네는 술을 못 먹었어요. 금주 조항이 있었어요. 이거는 미국 연방헌법에 있었어요. 형제헌법에 해당해? 그치. 미 연방헌법이 있었다니까. 헌법이 있었다니까. 그게 형적으로 헌법이지. 실적인 헌법이? 뭐 술을 마실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헌법적 가치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헌법적으로 그걸 꼭 규정할 필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마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지금 현재 오는 기준으로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 상이란 말할 수도 없단 말이죠. 어? 헌법 상이란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헌법은 아니죠. 그래서 형적 의미헌법이라 해서 다 실적 헌법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형적 헌법에 해당한다 해서 다 실적 헌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응? 근데 정부조직법은 실적 헌법이죠? 형적 헌법이 맞아 아니야? 아니죠? 실적 헌법에 해당한다 해서 반드시 형적 헌법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정부조직법을 넣어봐. 실적 헌법 맞죠? 형적 헌법에 해당해? 해당하지 않지.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경우도 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형적헌법에 해당한다. 반드시 실적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주조항. 실적헌법에 해당한다 해서 반드시 형적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알겠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저 대통령 선거를 선출한다. 형적헌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실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헌법이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영국에는 영국 헌법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형적헌법은 없다. 근데 실적헌법은 있죠. 실적헌법은 있다라는 거죠.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좀 어렵지만 이제 자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원래 헌법 개정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애를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해요. 형적헌법. 영국에는 형적헌법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 그래서 영국에는 헌법 개정이라는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영국 헌법은 개정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 헌법 개정이 없어. 헌법 개정이 없어. 왜? 형적헌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봐봐. 일단 형적헌법에 해당한다라면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형적헌법에 해당한다라면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형적헌법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생겼어요. 자, 서울이 수도다라는 건 얘기 들어봤죠? 서울이 수도죠. 관습헌법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관습헌법이다. 그래.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습헌법이라고 그래요. 현재 판례상. 근데 서울이 수도라는 게 형적헌법이야, 실적헌법이야. 헌법전에 있어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일종의 실적헌법에 해당하죠. 근데 현재 판례는 이게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뭐도? 관습헌법도. 그래서 헌법 개정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적헌법, 하나는 관습헌법. 현재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야. 이제까지는 학계에서 헌법 개정은 뭘 대상으로 하느냐? 이걸 대상으로 한다. 헌법 개정의 대상은 이거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다 해왔어요. 저도 사시강의할 때 맨날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기출문제로도 옛날에도 나오고 옛날에 그다음에 모의고사 대학교 교수들이 계속 내는 모의고사에도 형적헌법 또는 실적헌법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 개정은 X. 헌법 개정은 형적헌법 또는 실적헌법을 대상으로 한다. X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적헌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그건 교과서적으로 계속 그래왔단 말이지.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헌재 판례가 약간 신기한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형적헌법이 아닌 최소한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고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신행정 수도법을 위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형적헌법뿐만 아니라 뭐도 관습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재 판례다.
자, 헌재 판례는 형처형법뿐만 아니라 모두 간수부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좀 특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